전기응용 교과목의 전열공학 부분에서 제2장 전열 계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열량의 단위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열량이란 무엇인지 또 열용량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량이라고 하면은요, 높은 온도의 물체가 낮은 온도의 물체로 이동할 때 발생하는 열의 양을 말합니다. 높은 온도의 물체가 낮은 온도의 물체로 이동할 때 발생하는 열의 양. 그걸 이제 공식으로 나타내면 열량을 Q라고 할 때 cm 세타라고 줄 수가 있는데요. 이때 C는 비열을 말하고 M은 그 물체의 질량입니다. 그 다음에 세타는 온도 차죠. 높은 온도와 낮은 온도, 그 온도 간의 차입니다. 이때 그 열량의 단위는 킬로칼로리로 나타납니다. 다음에 이제 열 용량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열 용량은 어떤 물체의 온도를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열 용량을 C라고 준다면 열량 나누기 온도 하면 열 용량이 나오겠죠. 즉 여기서 위에서 열량은 Q는 cm 세타라고 했기 때문에 Q를 cm 세타라고 두면 C는 바로 cm 세타 나누기 T가 되겠죠. 열 용량은 단위는 줄, 파, 도, K가 됩니다. 물론 이제 도C로 바꾸면 칼로리, 파, 도C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사전적 지식을 가지고요, 일단 열량의 단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량 단위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위는 앞에서 보신 대로 킬로칼로리입니다. 1칼로리라고 하면 물 1g을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을 말하죠. 그래서 즉 1kcal는 1000칼로리가 되겠죠. 그런데 그 MKS 단위에서는 열량의 단위로 줄을 사용합니다. 1줄이라는 것은요, 1옴의 저항에 1A 전류를 1초 동안 흘렸을 때 발생한 열량을 말합니다. 1옴의 저항에 1A 전류를 1초 동안 흘렸을 때 발생한 열량을 1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1줄은요, 그 단위를 와트 세크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 에너지라고 하면요, 전력의 시간을 곱한 게 되겠죠. 즉 전기 에너지를 E라고 둔다면 P 곱하기 T, 그 전력 곱하기 시간 하면 그것이 바로 전기 에너지가 되고, 그때는 에너지의 단위가 줄이 됩니다. 만약에 1W의 전력으로 1시간 동안 일을 했다고 한다면 그때의 전기 에너지 E는요, 1W 곱하기 60분 곱하기 60초 해서 3600줄이 되겠죠. 자, 다시 열량의 단위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칼로리는요 4.2줄입니다. 1칼로리는 4.2줄입니다. 따라서 1줄은 4.2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1 나누기 4.2 칼로리가 되겠죠. 그래서 0.24칼로리입니다. 여러분들은 1칼로리가 4.2줄이라는 것과 1줄이 0.24칼로리라는 것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kWh는요 860kcal가 되는데 이것도 외우시기 바랍니다. 1kWh는 860kcal가 되는데 그것은 여기에서 1줄은 앞에서 말한 대로 1Ws라고 했죠. 그런데 1kWh는 1kg니까요 10의 3승 곱하기 3600줄이 되겠죠. 전기 에너지 여기서 말이죠. 그래서 곧 1kWh는 3.6 곱하기 10의 6승
줄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BTU는 0.25kcal인데요. 그래서 BTU는 영국에서 주로 열량의 단위로 사용하는 그런 단위가 되겠습니다. 브리티시 서멀 유닛이라고 해서 영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런 열량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교재 100쪽의 2.2절 전기와 열의 유사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열의 ohm의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죠. 자, 이 연류는요, 양쪽의 온도차가 크고 단위 면적이 클수록 많이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길이가 길면 길수록 연류는 적게 흐르게 되죠. 또 열의 재질에 따라서도 물론 연류가 많이 흐르느냐 적게 흐르느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 연류는요, I를 연류라고 둘 때 L분의 KA 세타라고 둘 수 있습니다. 물론 단위는 맞습니다만, 여기서 L은 길이입니다. 길이. 단위가 메타고요. 그 다음에 K는 열 전도율이 되겠습니다. 열 전도율. 1도, 1m 1도당 열이 얼마나 발생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 다음 A는 단면적입니다. 단면적. 단위는 메타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타는 온도차가 되죠. 여기서는 단위가 도씨입니다. 섭씨입니다. 즉, 그 연류는 다시 말해서 온도차가 크고 단면적이 클수록 많이 흐르고 길이가 길수록 적게 흐른다라는 것을 명심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열의 ohm의 법칙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도전율의 역수가 저항인 것처럼 열 전도율의 역수를 우리가 열 저항률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시그마로 나타내면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2.1식은요 2.2식과 같이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 자, 2.1식에서 우리는 I는 L분의 KA 세타라고 했죠. KA 세타라고 했습니다. 그죠? 세타. 이거 잘 안 써지네. 죄송합니다. 네. 자, 여기서 우리가 로를 K분의 1로 두면요. K분의 1로 두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K는 열 전도율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로를 열 저항률이라고 할 때, 이 저항률은 전도율분의 전도율의 역수가 되겠죠. 따라서 K는 로분의 1이 되겠죠. 로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기 2.1식, 여기 2.1식이었죠. 2.1식에 K를 이렇게 대입을 하면요. 2.1식은 이렇게 바뀔 겁니다. A 세타 나누기 로 L로 바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세타를 구하게 되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타를 구하면 세타가 이쪽으로 넘어가면요, A분의 I 곱하기 로 곱하기 L이 되겠죠. 그래서 세타는 I 곱하기 A분의 로 L이 될 겁니다. 로 L. 즉 세타는 A분의 I 로 L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온도 차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세타는 이 공식에서 로 A분의 L은 저항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다른 과목에서 이 저항의 값은 로 고유저항값 곱하기 면적분의 A분의 L로 구할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즉 로 A분의 L은 R로 둘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 온도차 세타는요 RI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R은 우리는 열저항이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서 I는 전류가 아니고 열유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예. 자, 이렇게 이 온도차는 열유와 열저항의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이 식이 바로 정상 상태에 있어서 열의 흐름을 나타내는 그런 식이 되고요. 이 식을 바로 열의 오음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열의 오음의 법칙은요, 열유와 열저항의 곱이 바로 온도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그냥 전기에서 오음의 법칙은 전압은 저항 곱하기 전류가 되죠. 저항 곱하기 전류.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열유에서도 이 온도차를 전압과 동일하게 생각하면 저항 곱하기 열유로 이 온도차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런 것을 바로 열의 오음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교재 그 101쪽에 표 2-1에 보면 전기와 열을 비교한 그런 자료가 있는데요.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기에서의 전압차 V는요, 열에서는 온도차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세타를 봤죠. 그 다음에 전기량 쿠롱은 열에 있어서는 열량 줄로 대비가 되고요. 그 다음 전기에서의 전류는 열에서는 열류가 됩니다. 또 전기에서 저항은 열에서는 열저항이 되죠. 열저항. 그 다음 전기에서 저항율은요, 그러니까 단위 길이당 저항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죠. 열에서는 열저항율이 됩니다. 열저항율. 전기에서의 도전율은 열에서는 열도전율이 됩니다. 또 전기에서 표면 도전율은요, 열에서는 표면 열전도율이 되겠죠. 다음 전기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연 용량은 바로 열에서는 열 용량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01쪽에 나와 있는 여러가지 물질의 열 전도율은 여러분들 그 교재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열 전도율이 가장 높은 물질이 이 표에 보면 은이죠. 다음으로 이제 알루미늄이고 아연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열 전도율이 낮은 물질이 클로로폴름이 되는 거고, 공기도 뭐 상당히 낮은 쪽에 속하게 되고요. 물도 0.553으로 알루미늄이나 은에 비해서는 상당히 열 전도율이 낮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표면의 연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연료 밀도라고 하면요, 물체 표면의 단위 면적당 연료를 말합니다. 그래서 연료 밀도는 아래와 같은 이런 경우에 표면의 상태와 표면과 주위 온도차에 의해서 연료 밀도가 결정되는데요. 어떤 경우에 그런가 하면, 첫 번째로 복사나 대류에 의해서 표면에서 가열될 때, 또 두 번째 표면에서 열을 받을 때, 이럴 때는 표면의 상태나 표면과 주위 온도차에 의해서 연료 밀도, 즉 물체 표면의 단위 면적당 연료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면의 밀도는요, 표면의 연료는 연료를 I라고 두면요, HS 세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H는요, 비례상수입니다. 다음에 S는 표면적이고요. 단위가 물론 제곱미터이고, 그럼 세타는 앞에서 본 대로 온도차가 되겠죠. 자, 여기서 비례상수 H를 바로 열전달계수 또는 열전달율이라고 합니다. 단위는 와트 퍼 메타 제곱 도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 표면의 열저항률은요, 이 비례상수 H, 즉 열전달계수의 역수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열전달계수 또는 열전달률의 역수는 표면 열저항률로 나타낼 수 있고, 우리가 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열량과 가열 전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발열체를 설계하려면 말이죠, 먼저 가열 전력이 얼마인가 하는 것을 결정을 해야만 됩니다. 어떤 물체를 가열할 경우에 발생하는 총 열량은 그 유효 열량과 축열량 그리고 손실 열량을 모두 더한 값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이 유효 열량은요, 공급되는 열량이 그 피열물에 얼마나 유효하게 흡수되는가 하는 양을 말하고요, 축열량은 열원이나 보온 재료 같은 이런 가열체에 축적되는 열량을 말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손실 열량은 유효 열량과 축열량을 제외한 외부에 방산되는, 그래서 없어지는 그런 열량이 바로 손실 열량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총 열량을 Q라고 하고, 유효 열량을 QE라고 하고, 축열량을 QS, 또 손실 열량을 QL이라고 하면 총 열량 Q는요, 유효 열량 QE 더하기 축열량 QS 더하기 손실 열량 QL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열 효율은요, 유효 열량과 축열량과의 합에 대한 공급 열량의 비를 말합니다. 즉, 열 효율을 네타라고 할 때 총 공급되는 열량을 분모해 놓고요, 그것분의 유효 열량 플러스 축열량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유효 열량과 축열량을 더한 것 나누기 공급되는 열량, 공급 열량 이렇게 하면 되죠. 손실 열량을 뺀 것이죠. 근데 여기서 QE 더하기 QS는 공급되는 열량에다가 손실 열량을 뺀 값이 되겠죠. 왜냐하면 공급되는 열량은 유효 열량 더하기 축열량 더하기 손실 열량이기 때문에 이 QL이 이쪽으로 넘어가면 QE 플러스 QS는 Q 마이너스 QL이 되죠. 즉 다시 말해서 이 열 효율 공식은 이 QE 플러스 QS 대신에 Q 마이너스 QL을 대입하게 되면 분자와 분모에 있는 Q가 없어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1이 되죠. 그래서 1 마이너스 Q분의 QL 이런 형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재 103쪽에 있는 2.6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가열 전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열 효율을 네타라고 했는데, 그죠? 사실 이 열 효율은 전기 에너지분의 열 에너지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전기에 투입되는 전기 에너지 중에 열 에너지가 얼마만큼 나타나는가 하는 것으로 열 효율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는 이 전력과 그 다음에 시간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열 에너지는 앞에서 본 대로 cm 세타라고 나타난다고 그랬죠. 여기서 C는 비열이고 M은 질량, 세타는 온도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PT는 다시 킬로와트 아워로 나타낼 수 있고요, cm 세타는 킬로칼로리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여기서 1킬로와트 아워는 860킬로칼로리가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분자 분모의 단위를 킬로칼로리와
킬로와트 아워인 것을 서로 맞추게 되면요. 킬로와트 아워 대신에 860 킬로칼로리를 860을 넣으면은 분자 분모의 단위가 킬로칼로리로 서로 맞아지겠죠. 그래서 따라서 이 열 효율 네타 이 공식은 PT 앞에 860을 곱해주면 단위가 킬로칼로리가 될 겁니다. 즉 열 효율은 860pt분의 cm 세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가열 전력은요, P는 이게 이쪽으로 넘어가면, 여기 이쪽으로 넘어가고 네타가 이쪽으로 내려오면 P는 860T 곱하기 네타분의 cm 세타가 되겠죠. cm 세타는 바로 우리가 Q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P는 860T 네타분의 Q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다시 말해서 가열 전력 P는요, 860T 네타분의 cm 세타의 온도차에다가 물론 여기 융해열이나 증발열을 더한 값의 질량을 곱해준 그런 값입니다. 그래서 C 세타 플러스 Q의 M을 곱한 그것이 분모에 들어가고 그 나누기 860 T 네타 이렇게 하면 가열 전력을 구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2장 전열 계산에서 전열선의 설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열기에 사용할 전열선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전열선의 저항이나 전력을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발열체의 지름을 D라고 하고요. 길이를 L, 그리고 고유 저항을 로, 그리고 공급 전압을 V라고 할 때 저항 R은 앞에서 본 대로 로 A분의 L로 표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고유 저항에다가 곱하기 길이를 하고요. 그 나누기 면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면적은 다시 말해서 파이 R 제곱이 되는데 여기서 지름을 D라고 했기 때문에 파이 D 나누기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것이 바로 면적이 되죠. 그래서 위식을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위식은 바로 아래 식과 같이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의 제곱이 분자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래서 4가 되죠. 그래서 4로 L이 되고요. 아래쪽에는 파이 D의 제곱만 남죠. 그래서 즉 다시 말해서 저항 R은 파이 D 제곱분의 4로 L이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렇게 전열선의 저항을 이런 수식에 의해서 구할 수가 있고, 또 전력은 말이죠, R분의 V 제곱이죠. 전력은 IR의 제곱이기도 하고요. R분의 V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여기서 R이 파이 D의 제곱분의 4로 L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서 R 대신에 이걸 대입하게 되면 다시 R분의 1이니까요. 4로 L이 분모로 내려오게 되고 이 파이 제곱 D가 분자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전력 P는 4로 L분의 파이 D의 제곱 V 제곱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2장의 전열 계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3장 전열 재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